자, 이번에는 중력 모형 한번 보죠. 중력 모형. 자, 이게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 120페이지죠. 우리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다음에. 자,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 그러면 상업입지 분명히 하고 있죠. 제목이 상업입지예요. 상업입지. 근데 갑자기 쓸데없이 뭐가 나왔습니까? 중력 나왔어요. 중력. 중력. 이건 자연과학,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중력.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중력 또는 우리가 만유인력 법칙인데 여기 보세요. 요 놈이 누굽니까? 그러면 성은 유시오, 이름은 뉴턴입니다. 뉴턴. 예. 우리가 뉴턴의 우리 그 유인전의 사례 보면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사과가 축 이렇게 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저 같은 놈은 후딱 가서 누가 먹기 전에 집어서 쓱싹 닦아서 해쳐 처먹어 버리는데 뉴턴은 사과가 떨어진 거 보고 가서 처먹지 않고 왜 사과가 땅에 떨어질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하는 바람에 이게 위대한 위인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뉴턴은 그죠, 사과나무가 이 토지에 딱 떨어지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모든 물건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바로 만유인력 법칙이에요. 자, 만유인력 법칙은 이건 만물이에요. 만물. 모든 물건은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어떤 걸 가지고 있니?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토지라는 지구하고 요 사과라는 요 사과도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의 힘이 더 크니까?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크니까 어디로? 사과가 땅으로 붙었다. 이게 뉴턴의 결론이죠. 그리고 특별히 지구가 뭔가 끌어당기는 힘,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이걸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특별히 중력이라고 하고, 이게 중력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업입지의 이론을 우리 자연과학의 끌어당기는 힘 또는 중력으로 뭔가 설명하고 있는 게 요 중력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응용이 되냐 그러면, 자, 지구가 뭔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듯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중력 모형이 나오면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A 매장이 있고요. 이쪽에 B 매장이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고객이 되는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 고객을 딱 이렇게 100명을 줘요. 자, 고객을 100명을 주고 이 100명의 고객이 A 매장으로 물건을 사러 갈 것이냐, B 매장으로 물건을 사러 갈 것이냐, 요걸 찾으라는 게 요 상업입지의 중력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을 주고 100명 중에 몇 명이 A 매장을 이용하고 100명 중에 몇 명이 B 매장을 이용할 것이냐, 요거 묻는 게 요 상업입지의 중력 모형인데, 자, 요 지구의 중력을 어떻게 응용했습니까? 그러면 지구가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듯이 모든 상업 매장은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이걸 이들은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고객 유인력이라고 불러요. 고객 유인력. 그러니까 우리 매장도 인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B 매장도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고객 유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A 매장이 끌어당길 힘이 더 크면 어디로 가고? 그렇죠. 고객이 A로 많이 가고, B 매장이 고객을 끌어당길 힘이 더 크면 그죠, B 매장으로 고객이 많이 갑니다. 이게 인력 법칙이에요, 이게. 뭐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없다니까. 부동산은 건 다 이래. 그냥 상식으로 받아들여. 상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A와 B 매장이 있고 가운데 뭔가 고객이 있으면 고객이 요리 갈 수도 있고 요리 갈 수도 있는데 무엇에 의해서 고객이 A로 가기도 하고 B로 가기도 하냐 그러면 모든 매장은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뭘 가지고 있다? 유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장들도. 그래서 A 매장이 많이 끌어당기면 A로 많이 가고 B 매장이 많이 끌어당기면 B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걸 중력 모형이라 그래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것을 상업입지에 이렇게 도입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중력 모형에는요, 또 세 개의 이론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론이에요. 세 개 이론. 소음의 인력 법칙, 확률 모형, 분기점 모형인데 얘도 학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뭐가 중요하냐? 이 이론이 세 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소학기 또는 수학기, 우리가 수학기 뭐 이렇게 합니다. 수학기. 소음의 인력 법칙, 확률 모형, 분기점 모형. 학자까지 읽으면 레일리의 소음의 인력 법칙, 레일리의 소음의 인력 법칙, 허프의 확률 모형, 그냥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얘는 자주 눈도장 찍으셔. 너무 잘 나오니까. 자, 그런데 이 세 개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딱 요 두 개예요. 요 두 개, 요 두 개. 요 두 개가 항상 뭘로 나옵니까? 계산 문제로 나온다. 계산 문제. 근데 계산 문제는 요 두 개가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조금 전에 봤던 거 있죠? 요 형태로 나와요. 요 형태로. 요 형태로. 뭔가 A 매장이 있고 B 매장이 있는데 여기 고객이 50명이면 50명 이렇게 줘요. 그럼 50명의 고객이 A로 몇 명이 물건을 사러 가고 B로 몇 명이 물건을 사러 갑니까? 요거 찾으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레일리의 소음의 인력 법칙, 허프의 확률 모형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두 개면 돼요. 두 개면. 자, 일단 문제 형태부터 잘 보셔. 여기에 50명을 딱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50명을. 이게 고객. 그리고 A 매장도 있고 B 매장도 있는데 50명 중에 몇 명이 A로 가고 몇 명이 B로 갑니까? 그래요. 그럼 항상 이 중력 모형은 포인트가 모든 매장은 고객을 끌어당기는 뭘 가지고 있다? 지구처럼. 그렇죠. 인력을 가지고 있다. 인력. 지구처럼. 근데 그걸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유인력. 그래서 항상 유인력을 측정해요. 유인력. A가 끌어당기는 유인력, B가 끌어당기는 유인력. 그랬더니 측정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얘가 70이라고 계산이 되고 얘가 30이라고 계산이 돼요. 유인력을 일단 찾아요. 유인력.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돼 있냐 그러면 유인력 비율이야. 이게 중요해. 유인력만 산정하면 정답이 안 나와요. 유인력 비율. 그럼 유인력 비율은 지금 A와 B가 만들어내는 유인력 총합은 얼마예요? A가 70, B가 30이니까 전체 100이죠, 100. 100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유인력 비율이에요. 유인력 비율. 100분의 70이니까 퍼센트로 치면 70%. 이게 유인력 비율이라는 거예요. 얘가 30%.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객의 70%가 일이 간다는 거야. 70%. 그러니까 50명이면 5, 7은 35, 35명. 100명이면 70명. 이렇게 퍼센트만 딱 계산해 주면 돼요. 고객의 70%, 고객의 30%. 이거 딱 다예요. 그래서 이 중력 모형은 포기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계산 문제 중에 꼭 풀어야 되는 거 제가 두 개를 들으면 누구든지 풀 수 있는 거. 첫 번째, 대출 금액. 나 할 수 있어. 대출 금액. 대출 금액. 그리고 두 번째, 연업. 두 번째, 연업. 두 번째, 연업. 그리고 평가론 쪽에서 딱 정형화된 문제 한 두 개 있거든요. 딱 그 세 개만 준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문제 풀어요? 매년 나오는 거니까. 아니, 9문제 중에 3문제가 우리 목적이잖아요. 3문제 자려고 푸는 거. 아니, 계산에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요거 풀고, 대출 금액 하나 풀고, 평가론에서 항상 나오는 똑같은 문제 있어요. 그거 하나 풀고, 나머지 그냥 3번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 하면 된다? 그렇죠. 이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계산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또 수익률 계산하는 거. 뭐, 우리 현재 가치나 미래 가치 계산하는 거 나오면 원매 추가 점수 아니에요. 기억이 있다. 거의 사라져버렸다. 그런 것들이 플러스인 거예요. 예. 제가 찍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기가 고객이 80명이에요. 80명. 80명의 고객이 A와 B로 어떻게 물건을 사러 갑니까? 그럼 항상 모든 매장은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유인력. 유인력. 그래서 유인력을 측정해요. 근데 살짝 어려운 거 해볼게요. 유인력 이쪽은 1000. 유인력 이쪽은 1000.
계산했더니 그 유인력을 계산했더니 이쪽은 125 이렇게 나와요. 125. 그러니까 유인력만 계산해서는 정답이 안 나와요. 반드시 뭐까지 산정해 줘야 된다. 비율 %를 산정해 줘야 돼요. 그럼 저는 전체 유인력이 1000과 125니까 두 개를 결합하면 1125죠. 그래서 1125분의 1000 이게 유인력 비율. 얘가 88.88888%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1125 중에 125 이렇게 산정할 수 있어야 돼. 유인력 비율.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자, 일단 하나를 보고 가자고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시작할 때 오른쪽에 바로 뭐가 탁 지금 체크되어 있어요. 유인력. 그러니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나 허프의 확률 모형은 유인력 계산하는 게 90%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을 암기해야 된다. 유인력 공식을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든지 어디다 적어놓고 하든지 손바닥에서 적어갖고 하든지 그래서 무조건 요건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 봤더니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다고 돼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수식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레일리한테 물어도 몰라요. 레일리가 그냥 자 레일리는 요 이론을 어디서 뺏겨왔냐? 그럼 잘 보셔. 이름이 소매 인력 법칙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뉴턴의 뭔 법칙이에요? 만유 인력 법칙이랑 비슷거렁하죠?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에서 만유를 쏙 떼고 소매 매장, 소매 상점 이것만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만물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듯이 소매점도, 소매 매장도 또는 소매 상점도 고객을 끌어당기는 뭐가 있다는 거야. 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뺏겨갖고 왔어요. 저작권 위반이야 그냥. 그냥 뉴턴의 이론을 그냥 뺏겨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소매 인력 법칙이에요. 만유 인력 법칙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또 봐요. 이 공식은 뭐냐. 뉴턴이 중력, 약자라는 우리가 G라고 하죠. 이 중력을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거야. 뉴턴이 만든 게 정확히는 질량이에요. 질량과 거리의 제곱. 아니 뉴턴의 공식을 그대로 갖고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왜 나왔니? 그러면 누구도 몰라. 레일리도 몰라. 누구한테 물어봐야 알아. 뉴턴한테 물어봐야 알아. 그냥 뺏긴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묻지 마. 그냥 암기하셔. 그런데 이제 이 뉴턴의 중력이라는 걸 상업 입지에다가 그냥 갖고 온 건데 우연찮게 갖고 온 건데 이게 희한하게 상업 입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공식이 크기에 자 크기하고 거리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요. 말로는 어떤 지역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요걸 세 글자로 이게 유인력이에요. 자, 어떤 지역에 중심지가 미치는 이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분자에 있으니까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돼? 그런데 이제 봐봐요. 내가 알고 있는 매장. 내가 가고 싶은 매장은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대형 매장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24시간 편의점도 보죠. 만약에 홈플러스와 24시간 편의점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거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려고 그래요? 요리 가려고 하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매장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쪽에 더 끌려요. 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대부분 이게 매장이 크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매장의 크기가 클수록 우리는 더 끌려요. 유인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홈플러스나 이마트를 가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일 홈플러스나 이마트를 갈 수 없는 이유가 대부분 우리 집에서 겁나게 떨어져 있다고. 차 갖고 가야지.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끌림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끌리는 정도는 반대로 쪼그라든다 이런 거죠.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계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해석을 하면 항상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은 일단 매장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당겨 우리는. 그리고 거리는 가까워야 당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유인력, 끌림은 줄어드는 거고.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라 암기한다.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암기하는 거예요. 야, 암기 안 할 수 없냐? 아니, 레일리도 모른다니까. 레일리도 몰라. 왜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지. 그러니까 그냥 암기합시다. 이게 부동산 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 학. 아니, 레일리의 유인력은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거야. 아니, 우리 부동산학은 어떻게 보면 그 수학이랑 비슷해요, 수학이랑. 아니, 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뭐, 양쪽에 뭐, 3분의 2의 거리입니다. 이런 걸 한번 이해하고는 그다음부터는 그냥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런 걸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가히노트 125페이지 가요. 가히노트 125.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125페이지 딱 가보면 계산 문제가 있죠? 밑에 봤더니 기출 계산 문제 해서 중용 모형 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용 모형 계산이라고. 자, 1번.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는 이렇게 돼 있는 문제 보여서요? 자, 중요한 거. 이 중력 모형인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과 허프의 확률 모형은요,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그림으로 주기도 하고, 이게 저같이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주기도 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3번 문제를 보면, 뭐, 표를 줬죠, 표. 표를, 126페이지. 네. 그 표를 주기도 했죠, 3번에.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다시 1번을 보면, 이 형태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1번과 2번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형태 두 가지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주기도 하고, 표로도 주기도 하는데, 이게 제일 싫어요. 왜 싫어해요? 딱 보니까 뭘 물어보는지 읽고 싶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그냥 말로 그냥 주저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주저리 준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요령이. 그게 뭐냐? 반드시 이런 문구가 어딘가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걸 찾아내야 돼. A와 B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 자, 주의할 건 우리가 중심지라는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은 상업도시로 표시하기도 되고 시장으로 표시되기도 하고 매장으로 표시되기도 하죠. 여기는 지금 상업도시로 표시한 거예요. 오히려 요새는 이게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A 그냥 매장이라고 번역해. A 매장과 B 매장 사이에 누가 있다? C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A와 B 사이에 고객이 존재하는 C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항상 요런 문구가 보이잖아요. 요런 문구가 보이면 살짝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살짝 요런 그림을 그려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여기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A와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있는데 C 도시는 A로부터 몇 킬로? 5킬로. B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A 도시의 인구는 얼마? A 도시의 인구는 5만이죠. 도시로 나오니까 인구가 크게 인구가 5만. 그 다음에 B 도시의 인구는 10만. 자, 그리고 C 도시의 인구는 3만 명입니다. 그리고 요 C 도시의 3만 명이 항상 고객이 되는 거예요, 고객. 그리고 뭘 물어봤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적용할 때 C 도시에서 A와 B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한 대로 3만 명 중에 몇 명이 A로 가고 몇 명이 B로 갑니까? 그거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항상 우리가 풀이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모든 매장은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을 가지고 있다. 유인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유인력은 지금 우리가 레일리의 유인력이 크기를 뭘로 나눈 거예요?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딱 만들어지면 벌써 90% 끝난 거예요. 바로 계산기를 끄집어서 이게 크기잖아요. 5만 나누기 5의 제곱 25 이렇게 나눠주면 20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유인력이에요. 이게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만 나누면 얘는요 10만이잖아요. 이게 10만 나누기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잖아요. 100. 그러니까 1000인데 이게 유인력이에요. 유인력. 자, 그런데 유인력만 산정하면 안 되고 항상 퍼센트 유인력 비율을 산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A와 B 유인력을 합친 전체 유인력이 얼마니? 그러면 얼마입니까? 3000이란 말이에요. 3000.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유인력 비율이에요. 여기까지 딱 산정해 주면 돼요. 그럼 얘는 계산기를 굳이 안 쳐도 돼요. 퍼센트가 뭐 66.666%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약분하면 3분의 2. 약분하면 3분의 1이니까 결국 C도시 인구의 3분의 2가 1이 가고 C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B 매장을 간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할만하죠? 유인력 구하고 그 다음에 유인력 비율만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 하나의 기본 틀인데 여기는 밑에 제가 해설도 있죠. 자, 문제는 2번. 2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말로 주저리 뭔가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반드시 어떤 문구를 찾아내 보려고 하냐 그러면 이 문구였어요. A와 B 사이에 뭐? C. A와 B 사이에 C네. 또 이렇게 지금 줬잖아요. 문제를 쭉 읽다 보니까 A와 B 사이에 C. 그러니까 똑같아요. 항상 이 그림이야. 이게 살짝 옆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읽으면서 또 채우자 이런 거예요. 인구가 자 밑에 박스 첫 번째 인구가 1만 명인 A, 5천 명인 B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도시로 줬죠? 인구로 주고. 그리고 A와 B 사이에 인구가 9천 명인 신도시 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C. 그리고 신도시 C로부터 A와 B의 직선거리는 각각 1km, 2km 이렇게 되는 거죠. 1km, 2km. 자, 신도시 C의 인구 중 B 구매자는 없고 A와 B에서만 구매 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신도시 C 인구 중 A시로 유인되는 규모, 이게 A로 몇 명이 물건 사러 가고 B로 몇 명이 물건 사러 갑니까? 똑같은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딱 두 가지만 정리하면 돼. 거리하고 크기하고만. 그러면 벌써 다 끝났잖아요. 항상 바로 계산기를 끄집어서 만 나누기 거리 제곱 만이죠. 만. 자, 얘도 계산기 끄집어서 5,000 나누기 2의 제곱 4. 그럼 얘가 100, 1250인가요? 이렇게 나와요. 유인력. 그러면 유인력 비율을 구하세요. 그러면 전체 유인력이 만과 1250이니까 전체 11,250으로 나눠주면 돼요. 11,250.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강의 노트에다 집어넣은 이유는 뭡니까? 여기까지 다 풀었어. 여기까지 다 풀어. 쉬운 내용이니까. 그림 살짝 그리고. 딱 계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거 계산하면요. 한번 뭐 스마트폰 어플이라든지 계산기 있는 걸 한번 쳐보세요. 얘가 0.8888888888888 안 떨어져. 얘가 딱 안 떨어져. 그러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 지문을 딱 봤더니 문제 지문은 딱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딱 떨어져. 얘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느냐. 다 풀어놓고 야 문제는 딱 7,000이면 7,000명 6,500이면 6,000명 딱 떨어지는데 이게 안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나? 하고 다시 표기하고, 계산기로 10,000 나누기 1의 제곱, 5,000 나누기 2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아. 그러니까 얘랑 모르겠다 하고 또 3번 찍어 왔어. 다 해놓고. 이거 정답이 몇 번인데? 그렇죠. 이렇게 유인력이 딱 안 떨어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요령이냐, 지금 9,000명을 나누는 비율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9,000명을. 그러니까 이게 딱 안 떨어지면 요령이 항상 요 9,000명을 그냥 앞에다가 같이 계산하죠. 이렇게. 앞에다가. 그러면 또 딱 떨어져. 딱 떨어져. 그러니까 뭐가 딱 안 떨어지면 요 우리가 배분해야 될 요 고객수 9,000을 그렇죠. 9,000에 몇 % 비율을 찾는 거니까 9,000을 같이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또 딱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이제 좀 터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왔다. 됐다.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은 여기는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다 정도만. 자, 그 다음에 허프가 있어요. 허프. 허프는 이름이 확률 모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달라진 걸 보세요. 허프의 유인력. 자, 다시 120페이지로 딱 오셔서 120페이지, 우리 강의 노트 120페이지를 보면 허프의 확률 모형이 있는데 허프도 유인력이 있잖아요. 유인력. 근데 지금 유인력이 레일리의 유인력과 살짝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럼 여기 있잖아요. 이게 제곱이 아니라 K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K. 근데 이 K를 뭐라고 한다고 적어놨어요? 마찰계수라고 한다고 적어줬죠? 자, 그러니까 공식이 똑같아요.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고, 크기를 거리의 K승으로 나누면 이게 허프의 확률 모형인데, 이 K를 마찰계수라고 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K는 일반식의 표현이니까 출제자가 이 마찰계수 K에다가 몇을 집어넣으라고 반드시 제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자, 넘기지 말고 여기 보면 공간의 마찰계수는 2입니다. 이렇게 제시했죠? 그냥 이렇게 제시하면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랑 똑같아져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레일리의 유인력이랑 똑같아진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요 K라는 마찰계수에 신경 쓰지 말고 출제자가 준 것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준 것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보죠. 우리 시험에서 지금까지 출제된 것 중에 자, 126페이지 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 자, 126페이지 얘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까? 문제를 읽어볼게요. 허프 모형을 활용해서 X지역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을 구하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풀어본 모형은 대부분 어떤 식의 문제였어요? 이거였어요, 이거. 고객이 9,000이면 9,000명 중에 몇 명이 이리 가고 9,000명 중에 몇 명이 이리 가니 요걸 찾는 건데 얘는 주민이 방문할 확률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는데 요령이 있어요. 우리 레일리든 허프의 이 모형, 중력 모형은요 항상 풀이가 유인력 찾고 유인력 비율을 찾아요. 그래서 레일리 아니면 허프의 이론인데 뭔가 이렇게 엉뚱한 거 내줘 있으면 그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요. 신경 쓰지 마. 자, 밑에 표를 봤더니 면적이 나와 있죠? 여기 크기예요, 크기. 여기 거리를 딱 줬잖아요, 표에. 그러니까 표로 주면 깔끔해요. 자, 그런데 얘가 허프니까 크기를 거리의 K승으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K승으로. 그런데 지금 마찰 계수가 2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 이 문제는 굳이 안 풀어도 돼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뭔가
유인력을 산정하고 유인력 비율만 찾아내는 거예요. 유인력과 유인력 비율. 그럼 바로 표로 돼 있으면 쉬워요. 바로 계산기 끄집어서 500 나누기 5의 제곱 이렇게 바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20. 5, 25니까 20. 그 다음에 300 나누기 10의 제곱 해주면 3. 450 나누기 15의 제곱하면 2. 이게 유인력이에요. 유인력. 그냥 무조건 유인력을 산정하는 건 똑같아요. 유인력. 근데 우리는 유인력만 산정하면 안 되고 뭐까지? 유인력, 비율까지 산정해야죠. 근데 유인력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니? 전체 유인력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20, 3, 2니까 전체 25. 25분의 20. 25분의 3. 25분의 2.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리고 뭘 물어봤냐? 문제가 A를 방문할 확률을 물어봤는데 뭘 물어보든지 상관없어. 요거 A 매장의 유인력 비율을 구하면 얘가 80%거든요. 계산기 치면 80%야. 그냥 뭘 물어보든지 그냥 요 유인력 비율 답해주면 그냥 정답이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게 우리 시험에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일 까다로운 형태예요. 뭔지 몰라도 뭐 희한한 걸 물어봤고 그리고 할인점을 봐요. 할인점. 2개 줘도 내가 풀동 말동 하는데 몇 개를 주셨어? 3개나 줬어. 3개나.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어떤 난이도가 나오더라도 전혀 고민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뭘 푼다. 표에서 유인력을 구해요.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거나 거리의 K승으로 나누거나. 그리고 유인력 비율을 측정해요. 유인력 비율. 그래서 A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보면 그냥 유인력 비율 답해. 그냥 80%. 그럼 정답이요 그냥. 정답이요. 이건 요건 빼고 요거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아무튼 풀이 방법이 유인력 찾고 유인력 비율을 구합니다. 딱 이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요 문제 안 하셔도 돼. 자, 딱 요거 유인력을 찾고 유인력 비율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뭐 할 것이냐. 자, 오늘 저랑 같이 마지막으로 144페이지에 가격 공시제도 할 거야. 요거 한 50분 할 텐데 오늘 수업 자료 뒷장이 가격 공시제도 전부 빵꾸 뚫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에 요거 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요거 하고. 자, 10분 쉬겠습니다.